자,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야. 그래, 아까처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았지.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았으니까 그 물질들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돼. 그럼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근데 화학 반응이 우리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요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불러. 이 물질 대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첫 번째, 낮은 온도. 이 낮은 온도라고 하는 건 진짜 막 영하 몇 도 이런 거 말고 체온 정도를 낮은 온도라고 하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 빨리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뭐 빨리 일어나 봐야 진짜 일반적인 화학 반응보단 느려. 근데 그 일반적인 낮은 온도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야. 두 번째, 물질 대사는 생체 촉매가 꼭 필요해. 생체 촉매가 필요하다. 이 생체 촉매를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 낮은 온도에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질 대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합성하는 물질 대사와 분해하는 물질 대사가 있다. 이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 분해하는 물질 대사를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동화작용을 하면 얘가 커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 그런데 이화작용이 쪼갰으니까 가지고 있던 게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이, 물질 대사는 꼭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근데 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게 이제 세포호흡 그래프지. 세포호흡은 연소랑은 다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그게 천천히는 천천히인데 그게 다른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보다 빠른 거야. 그래서 그냥 빠르다 느리다 이거를 막 너무 적할 필요는 없이 이 단계적으로라는 말, 여기까지가 물질 대사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보통 여기서 한 4개 정도 이야기 하잖아. 광합성은 뭐냐? 광합성의 정반대에 있는 게 아니다. 세포호흡이고, 그럼 세포호흡은 이건 분해에 해당할 거고, 광합성은 합성에 해당할 건데, 합성하는 게 또 있지. 단백질을 합성하지. 단백질 합성하고, 분해하는 건 단백질 합성의 정반대, 단백질 소화작용, 이런 것들. 자, 합성하는 거는 다 묶어서 동화, 분해하는 건 다 묶어서 이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누가 도와준다고? 촉매가 도와준다고. 무슨 촉매? 생체 촉매. 걔 이름이 뭐야? 효소지. 그럼 효소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걸까? 일단 이 반응들이 일어날 때 요런 게 필요하거든. 요만큼의 에너지. 그러니까 종이는 그냥 비빈다고 타질 않아. 뜨거운 뭔가가 있어야 타기 시작하지. 그 뜨거운 뭔가가 요만큼의 에너지야.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은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 여기서 이 공이 이 바닥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만큼까지는 끌어올려야 쑥 하고 여기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언덕이 낮으면 낮을수록 요 다음 단계로 가기가 편해.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이걸 낮춰주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이 효소의 역할인 거지. 효소는 뭐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근데 효소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일 거 아니야. 출입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하다. 출입하는 에너지 크기는 일정한 거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원래 이런 반응이었다 치자. 그럼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난 이만큼 필요하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필요해. 근데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살짝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럼 반응은 빨라지지. 하지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 차이는 어떻다? 얘는 변함이 없어요. 거꾸로도 아까 그렸던 그림이지만 반응이 이렇게 했었던 거야. 그럼 요만큼이 내가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고, 여기 있었던 게 일로 가려면 이만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촉매를 쓰면 여기가 적어져. 그럼 쭉쭉 탁 넘어올 수 있다고. 대신에 활성화 에너지를 줄였지만 이 반응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거지. 출입하는 그 에너지 크기는 일정하다.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효소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가? 효소의 작용을 볼게요. 효소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 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런데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이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지. 그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었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어떤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져. 그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소는 이런 특정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 이게 효소라면, 반응물들, 내가 쪼개고 싶은 반응물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어떤 반응물들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얘랑 결합을 못해. 하지만 얘는 결합할 수가 있지. 결합을 하면 얘가 잘 쪼개지는 거야. 이 효소가 이 반응물, 기질이라고 부르는 반응물입니다. 효소가 기질과 결합해. 효소가 기질과 결합한 순간 이 결합 그 자체가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저기 들어가면 뻑 하고 금방 쪼개져. 그럼 이 효소는 그대로 있는데 반응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나오는 거지. 이렇게 기질 분해. 이렇게 되면 이화지. 그래서 효소는 이게 생성물이겠네. 이제 생성물. 아까는 반응물이자 기질이었지. 얘는 반응물이자 기질. 그 기질이 효소랑 결합한 상태로 있는 게 효소 기질 복합체인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되는 거야. 그때 효소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 첫 번째, 모양이 맞는 것과랑 반응한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효소는 한 개의 기질, 한 종류의 기질만 반응한다.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반응할 수 있다. 두 번째,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 효소는 기질과 반응 후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종류의 기질과만 반응하지만 하나만 분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합성해내는 건 아니야. 여러 개를 할 수 있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또 쓰고. 가위 같은 거야. 효소는 가위야. 그래서 효소로 뭐 종이를 잘랐다고 해서 가위로 종이를 잘랐다고 해서 그 가위를 못 쓰거나 그러지 않지. 한 개의 가위로 여러 개의 종류를 계속 자를 수 있어. 하지만 얘는 한 종류의 기질만 반응할 수 있을 뿐 여러 개를 반응시킬 수 있다. 이게 효소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광합성 세포호흡, 뭐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한다거나 혈액을 응고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이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페닐알라닌. 자, 그래. 이 효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카탈레이스라는 게 있어. 카탈레이스. 요게 이제 간에 있어. 생간에 있고 감자에도 있어. 생감자. 그런데 효소는 아까 단백질이라 그랬지? 그럼 단백질이니까 온도가, 열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변하거나 아니면 pH에 따라서, 이거 산성도거든? 이런 게 크게 달라지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변성이 돼. 모양이 바뀌어요. 성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간이나 감자에 많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감자나 간을 넣으면 부글부글 하면서 산소가 막 발생을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간이나 감자를 삶아버리잖아. 삶은 감자, 삶은 간 넣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생체 촉매다. 이런 것 중에 키위가 있는데, 키위가 연육제로 되게 유명해. 연육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 단백질 덩어리들을 키위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분해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생키위를 갈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연육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키위를 삶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단백질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육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가 효소와 물질 대사의 내용 정리였습니다.